전공은 이제 소설가인데, 소설가인데, 이 역사 소설을 쓰게 되면서, 역사 소설은 이제 연애 소설 쓰는 것하고 달리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되잖아요. 역사적 근거에 좀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역사 공부를 많이 하는 중에 임진왜란 소설을 쓸 일이 생겨서 임진왜란 공부를 하고 전국을 다 다녀봤는데, 유적지를. 그랬더니, 다니면서 배운 이제 뭐 지식이라거나 이런 거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걸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기록한 김에 있고 해서 했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임진왜란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걸로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여기저기 강의도 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드린 말씀을 요약하면, 임진왜란을 전공한 학자는 아니고, 임진왜란 전공한 학자를 사학계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조선 중기사 연구자로 보거든요. 그래서 조선 중기를 연구했다 하면 그 안에 임진왜란 연구가 포함이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조선 중기사를 연구한 그 분야의 학자는 아니고 소설가인데, 임진왜란과 관계되는 소설을 많이 쓰다 보니 이제 결과적으로 많이 알게 되었다. 이걸 다시 또 정리하면, 제가 드린 말씀을 듣고 혹은 녹음을 해가 적어가지고 그걸 논문 쓸 때 참조하시면 안 됩니다. 정만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 그게 근거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 논문을 쓰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교양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목이 우리가 몰랐던 강원도 임진왜란 유적인데,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우리가 몰랐던이라 해야 되고, 제가 조금 이따 소개를 해드릴 건데, 나도 다 아는 거다, 이래 되면 이 강좌가 의미가 좀 반감이 되죠. 그러니까 제목이 우리가 몰랐던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때, 뭘 처음 들었다거나 혹은 어슴푸레하게 들었는데 좀 분명하게 알게 됐다거나 이런 효과가 있어야 이제 강의의 성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한정이 된 거죠. 전국이 아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때는 전국 상황도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역사는 어느 동네에서 발생했다 해서 그것이 그 동네만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이거나 심지어 세계사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오늘 벌어진 사건도 오늘 일만이 아니라 지나간 역사가 축적된 게 많기 때문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물에 관해 얘기할 때는 그것을 둘러싼 상황, 또 앞뒤 상황, 이것을 다 따져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전체 임진왜란 얘기를 좀 하고 강원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죠. 92년부터 98년까지니까 92년부터 9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횟수로 치면 7년인데, 실제로는 이제 92년의 5월 초여름부터 98년의 초가을까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가 되는 이제 그 연도, 식민지 기간이 몇 년이냐 할 때, 그 옛날에는 36년 동안 식민지였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실제 기간이 36년이 아니고 35년 정도인데, 우리가 스스로 느려잡을 이유가 없다 해서 요즘은 보통 이제 일제강점기를 35년이라 하거든요. 옛날에 횟수로 제가 36년 하다가. 그래 치면 임진왜란 또 92년부터 98년이니까 그냥 이제 연도로 치면 7년에 해당하지만 실제 기간으로 치면 6년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 전체로 봐서 전쟁사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전쟁이죠. 일단 기간이 깁니다. 기간이 6.25로 치면 6.25는 50년부터 53년까지니까
그것도 이제 50년부터 51년, 52년, 53년 이렇게 가면 3년에 해당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2배에 해당하니까 기간이 훨씬 길고, 피해자가 임진왜란때 6.25 때보다 훨씬 많아요. 6.25 때는 몇 명이 죽었는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6.25 때는 몇 명이 죽었고 몇 명이 부상당했는지가 불분명해요, 지금도. 아무튼 6.25 때도 뭐 100만 명 이상은 죽었다고 보통 보는데, 6.25 때를 계산하기 좋게 그냥 100만 명으로 치면, 임진왜란 때도 역시 더 옛날이니까 정확하게 몇 명 죽었는지 모르지만, 대략 학자들 사이에 인구가 3분의 1 정도 줄었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 당시 인구를 계산하기 좋게 해서, 계산이 정확지 않기 때문에 옛날이라서, 계산하기 좋게 하자면 1800만 명으로 치면 600만 명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물론 다른 것은 전쟁 때문에도 죽었지만 굶어 죽고 병들어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으니까 꼭 전사는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아무튼 전쟁 와중에서 먹을 게 없어 죽었으니 전쟁 때문에 죽었다고 본다면 6.25 때보다 최소한 2~3배가 많이 죽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이 전쟁의 역사는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참혹한 역사고, 그 뒤로 다시 1910년이 돼서 나라가 일본한테 주권을 뺏겨서 망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임진왜란이 일본하고 관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한테 당한 임진왜란 때의 피해, 그것이 다시 세월이 흐른 다음에 또다시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 또 다른 피해를 입어서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일본 하면 외놈들이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그런 계기를 만든 이제 우리의 조금 우리한테는 안 좋은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역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그런 이미지를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있는 요거는 이제 조선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나라 의병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요 사람은 이제 일본 사람이고, 요거는 이제 판옥선이라고 하는 배예요. 판옥선. 판하는 거는 갑판, 합판 할 때 판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있는데 위에 이 판 있잖아요. 판. 위에 이 넓적한 판. 이게 있고, 요 밑에서 이제 사람들이 군사들도 있고 또 전쟁할 때 여기서도 하고 이래 하는데, 이 판옥선이라고 하는 것이 임진왜란 때 우리가 일본군을 물리치는데 가장 큰 수단이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북선이 아니고 판옥선이 왜군을 물리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써놓은 겁니다. 나 좀 이따 나오면 또 말씀드리고. 그다음 요거는 이제 전쟁하는 그림이에요. 당시에 전쟁하는 그림. 이 그림은 임진왜란 당시에 다 그려진 건 아니고, 그땐 전쟁하니까 그림 그릴 경황이 없고 세월이 흐른 뒤에 그림으로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곳곳에 가면 이런 그림이 있고, 이제 무기들은 일본을 대표하는 무기는 이렇게 총이고, 조총이죠. 세조자를 써서 조총인데, 세조자를 쓴 이유는 날아가는 새도 맞춘다 뭐 이런 뜻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칼과 활이 주무기였죠. 옛날에는 일본군은 조총을 쓰고 우리는 활과 칼을 썼기 때문에 도저히 이길 수 없었다, 이런 게 한 50년 전만 해도 그런 학설이 일반적이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학자들이 군사학을 전공하는, 무기학 전공하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당시 일본군이 쏘는 이 조총은 명중률이 낮았기 때문에 멀리서 쏘고 하니까 놀라서 처음에 겁먹었지, 세월 지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판명 났고, 사실은 활이 훨씬 이 당시 조총보다는 더 살상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처음에 조총한테 밀린 거는 조총을 우리가 별로 소유를 못해서 조총을 못 본 건 아니에요. 우리도 조총이 있었어요. 또 조총 아닌 총도 있었고. 근데 이제 전부 조총을 들고 와서 확 하니까 거리, 그러니까 요요 사거리가 더 길어서 활 가지고 쏘기 전에 우리가 죽는 사람이 생기니 처음에 놀라서 그랬지, 나중에 알고 보니 별거 아니다 해서 다시 이제 전쟁의 그 판도를 바꾸는 데는
조총의 위력은 초반을 제외하고는 대단치 않았다. 이렇게 보통 정리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전체의 역사를 간단하게 줄이면, 처음에 이제 개관, 일본이 왜 침략했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의 상황, 의병과 수군이 어떤 역할을 해서 끼쳤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592년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면서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598년에 이제 마치게 되죠. 근데 풍신수길이 중국과 인도를 지배하겠다는 야욕을 가졌습니다. 일본을 통일하고 나니까 내가 잘하면 중국까지, 일본까지 점령하겠다, 인도까지 점령하겠다, 이렇게 큰 야욕을 가졌어요. 그래서 일본군이 중국으로 쳐들어가려면은 바다를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하고 달리 옛날에는 바다를 헤쳐나간 항해술이 지금 같지 않았기 때문에 땅을 거쳐가는 게 안전하니까 조선 보고 길을 비켜달라. 명나라에 들어가야 되니 길을 임시로, 가짜는 임시잖아요. 가건물 하지 않습니까? 가건물. 임시로 지은 거. 우리나라 임시정부도, 지금 우리가 다 상해 임시정부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처음에는 임시정부라고 안 하고 가정부라고 했어요. 가정부. 그 임시로 할 때가 가예요. 그리고 길을 잠시 쓰자. 명나라를 우리가 공격하려고 하니까 길을 잠시 비켜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조선은 이걸 들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 풍신수길입니다. 이 사람이. 풍신수길. 제가 일본가 찍은 거예요.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은 전부 제가 찍은 겁니다. 인터넷에서 베끼는 사진은 저는 안 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제가 찍은 것만 씁니다. 그럼 사진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림으로 그린다거나 아니면 사진을 안 보여드리죠. 요새는 이런 데서든지 어디서든 강의할 때 사진을 그냥 썼다가는 누군가가 들으면서 이렇게 그냥 찍어가지고 자기 블로그에 그냥 올려놓으면 서울에 있는 이상한 회사들이 그런 걸 검색하는 회사가 있어요. 변호사들이 뒤에 붙어가지고. 그럼 막 해가지고 자기 거 아닌 걸 찾아가지고 요 주인을 찾아서 주인을 부추겨요. 당신 사진이나 당신 그림을 어디서 썼다. 그래서 이제 고소고발 사건을 만들면 얼마 받을 수 있다. 그럼 변호사한테 얼마 주면 다 해준다. 이렇게 부추기는 회사가 서울에 있어요. 그래서 절대 쓰면 안 돼. 블로그나 이런 데도 자기 거 아니면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요새. 요건 일본 가가 제가 무슨 박물관에서 찍은 거예요. 조선은 왜 일본이 길 좀 비켜달라는데 비켜줄 수 없나 하면은 조선의 국시, 나라의 기본 정책, 기본 지침, 국시. 지금부터 한 20년 됐나? 대구에 어떤 민주당 야당 국회의원이 우리나라 국시가, 국회에서 우리나라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고 통일이다. 이래 발언했다가 큰 사건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시하는 말은 나라의 기본 정책, 기본 정신이 뭐냐 이걸 나타내는 건데, 조선시대의 국시는 4대였어요. 4대. 그 대가 명나라 중국입니다. 중국을 섬긴다. 그러니까 조선의 정치, 정책의 기본은 중국을 섬긴다예요. 그럼 이 어떤 정책을 펼치는데 이 정책이 좋은 정책이냐 나쁜 정책이냐 뭐 지금 할 일이냐 다음에 할 일이냐 이런 걸 판별하는 기준이 이걸 중국을 섬기는 데 것이 맞나 혹은 중국한테 예의 아닌 게 아니냐만 이게 기준이었어요. 그럼 일본 놈들이 명나라 쳐들어가려고 우리 보고 길 비켜달라 하는데 우리나라가 비켜줄 수 없죠. 그럼 명나라한테 해로운 일이니까. 그래서 절대 해줄 수 없는 것을 일본이 요구했는 거예요. 그 절대 요구할 수 없는 것을 일본이 요구했다는 건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풍신수길이 우리나라를 잘 몰랐거나 아니면 알면서 일부러 그래가지고 그 정도 요구도 못 들어준단 말이냐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나 명분상 그 중에 하나죠. 아무튼 그래서 결과적으로 5월 23일에 일본군이 부산 앞바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건 양력입니다. 제가 이런 분야의 사람들한테 지금도 많이 말하는데 양력으로 다 바꿔라.
지금 4월 13일이라면 음력인데 느낌이 다르다. 4월 13일은 벚꽃이 필 때고 5월 13일은 초여름이다. 그러니까 시기가 다르다. 지금은 다 양력을 바꾸어야 지금 사람들이 책을 읽거나 듣거나 했을 때 실감을 느낀다. 그래서 양력을 바꿔야 해요. 아무튼 5월 23일에 일본인군이 처음 들어와서 6월 12일에 서울이 점령됐어요. 그리고 20일 만에 서울이 점령됐습니다. 요거는 누구의 무덤인데 이율곡의 무덤이에요. 파주에 있어요. 경기도 파주에 임진강 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찍었죠. 이율곡 사진을 지금 왜 보여드렸냐 하면 다 아시는 것처럼 10만 양병설 들어보셨죠? 군대를 10만 명을 키워가지고 일본 놈이 쳐들어오는 것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이율곡이 주장했다. 이런 게 선조실록에 나오죠. 수정 선조실록에 나오죠. 그것에 대한 뭐 맞나 안 맞나는 이제 견해들이 서로 아직도 충돌하고 있는데 아무튼 10만 양병설이 있었다. 10만 양병설을 이율곡이 주장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지금 또 논란이 있지만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풍신수길이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거 쳐들어올 때 몰랐던 게 있어요. 뭘 몰랐나? 우리나라에 의병이 일어날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제 우리가 다 들어본 것 중에 왜 대장들이 장군들이 전투를 하다가 한쪽이 졌잖아요. 지면 할복 자살한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전투를 했는데 진 쪽은 대장이 할복 자살하고 밑에 군사들은 다 항복합니다. 저쪽에. 그 자기 대장이 죽으면서 다 저쪽 군사가 돼요. 나는 나의 대장을 왜 죽는다 이런 게 없어요. 일본은. 일본은 저끼리 한판 붙으면 막판에 가면 어느 쪽 한쪽 총대장이 전사를 하거나 자살해가 죽고 나머지는 다 저쪽에 다 붙어버려요. 그리고 전부 다 또 저쪽을 죽은하고 이래 따라다녀요. 일반 백성은 누가 싸워 이기든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일본의 일반 백성은. 왜냐하면은 우리보다 늦어가지고 역사 발전이 늦어서 일반 백성은 전쟁에 참전할 권한을 안 줬어요. 전장에 참전을 하면 공을 세우잖아요. 공을 세우면 벼슬을 줘야 돼요. 벼슬을 주면 신분사회가 깨지죠. 그러니까 일반인을 평민과 종을 전쟁터에 내보내면 이 사람이 가서 공을 세워가지고 벼슬을 달라고 하면은 신분사회가 깨지기 때문에 일반 평민은 전쟁터에 내보내질 않아요. 우리가 아는 중국의 유명한 일반 형편없는 가문의 사람이 큰 공을 세워서 우리나라에 나중에 사당도 세워지고 하는 유명한 장소가 있는데 그게 설인귀. 당나라 왜 쳐들어가 평양 도부 대장하고 하는 설인귀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그냥 하층민인데 이 사람이 출세하려고 전쟁터에서 그 당태종을 구출하면서 대장이 되잖아요. 명나라는 그게 되는데 우리도 초기에는 신라 초 이럴 때는 일반인은 전쟁 참전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